트럼프가 이란 휴전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브렌트유가 7.4%, WTI가 7.2% 폭등하며 각각 79달러, 75달러대를 찍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89%까지 올라섰고 30년물은 5%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 정확히 이 상황에서 FOMC 6월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유가 폭탄과 연준의 속내가 같은 날 밤 충돌합니다. 오늘 풀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유가 7% 급등이 FOMC 의사록과 만났을 때 어떤 방향의 충격을 만드는지, 그리고 오늘 밤 11시 이후 한국 투자자가 정확히 어떤 숫자를 체크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유가 급등은 이틀에 걸쳐 두 단계로 쌓였습니다.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LNG 운반선 한 척을 포함한 유조선 3척이 피격당하면서 3% 급등했고, 그 보복으로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석유 판매 임시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이란 휴전은 끝났다고 직접 선언하면서 추가로 7% 더 뛰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유가가 10% 넘게 폭등한 겁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거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게 채권 금리를 직접 밀어올리는 경로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취임 이후 첫 번째 FOMC 의사록이 오늘 밤 11시 공개됩니다. 워시 의장은 6월 FOMC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하고 성명서를 기존 345단어에서 132단어로 대폭 압축했습니다. 공개 발언을 줄인 만큼 의사록에 어떤 논의가 담겨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워시 의장이 점도표 제출을 거부했지만 나머지 위원 9명이 연내 인상을 지지한 게 의사록에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10년물 부채금리가 6bp 오른 4.589%, 30년물은 4bp 넘게 오른 5.084%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이 5%를 넘겼다는 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시장의 판단입니다. 2년물도 5bp 이상 오른 4.218%를 기록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이 구조가 위험자산 전체에 압박을 줍니다. 오늘 밤은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확정과 FOMC 의사록 공개가 같은 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ADR 호재와 매크로 악재가 정확히 같은 밤에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줄지가 내일 한국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이 FOMC 의사록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단순히 금리 인상 횟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연준이 당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오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 6월 의사록에서 연준은 유가와 인플레이션 제자극을 어떻게 봤나입니다. 6월 FOMC 당시 중동 상황은 미 이란 종정 협상이 진행 중인 시기였습니다.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로 유가가 하락하던 국면이었죠. 연준이 그 시점에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낙관론을 의사록에 담았다면 오늘처럼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판단은 이미 뒤집혔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의사록이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면 지금의 유가 급등이 연준도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한 워시 의장의 스타일상 의사록이 더 매파적이거나 덜 매파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공개 발언을 줄였기 때문에 의사록에 얼마나 많은 논의가 담겼는지가 역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위원들이 추가 긴축을 논의했다는 표현이 나오느냐, 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표현이 주를 이루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핵심 질문 두 번째, 오늘 밤 의사록이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매파적 의사록이 나오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2% 목표까지 갈 길이 멀다는 표현이 주를 이루면 채권 금리가 추가로 오릅니다. 이미 4.589%까지 올라온 10년물이 4.7%를 넘보게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화 환율이 오릅니다. 성장주와 반도체 대형주에는 직접적인 할인율 부담입니다. 반대로 의사록이 예상보다 비둘기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 상승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겠다,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문다면 시장은 이걸 급하게 올리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고용 쇼크로 한 차례 낮아진 금리 인상 기대가 더 내려가면서 성장주에 일시적 산소 공급이 됩니다. 이게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 포인트인 이유는 유가와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정반대 방향으로 압박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고 PER 성장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하고, 에너지주와 같은 실물 자산 연관주는 오히려 유가 급등에서 수혜를 봅니다. 오늘 밤 의사록이 내일 어떤 섹터로 자금이 이동할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WTI 7% 급등은 정유사와 에너지 관련 업종
업종의 수익성을 직접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노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 채권금리 추가 상승,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는 세 가지 약재가 동시에 반도체 대형주를 압박합니다. 반면 의사록이 시장 예상 수준에 머물면 유가 급등의 충격은 여전히 있지만 금리 부담이 추가로 올라가지는 않는 구도가 됩니다. 다가오는 이벤트는 오늘 밤 11시 FOMC 의사록 공개와 이란의 추가 보복 또는 협상 재개 여부입니다. 좋은 시나리오, 의사록이 비둘기적이고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경우. 첫째, 의사록에 추가 인상보다 관망이라는 톤이 담기면 고용 쇼크 이후 약해진 금리 인상 기대가 한 번 더 낮아지면서 성장주에 산소 공급이 됩니다. 둘째, 이란이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내면 유가가 빠르게 되돌리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됩니다. 셋째, SK하이닉스 ADR 공모가가 국내 주가 대비 프리미엄으로 확정되면서 내일 한국장은 매크로 악재를 ADR 호재가 상쇄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시나리오, 의사록이 매파적이고 이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경우. 첫째, 의사록에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10년물 금리가 4.7%를 넘보게 되고 이게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가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란이 수출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면 내일 한국장은 ADR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유형별 행동 기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대형주 장기 저평단 보유자 여러분, 오늘 밤은 의사록 발표 이후 세 가지 숫자만 보면 됩니다.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넘어서는지. 둘째, 달러 인덱스 DXY가 103을 넘어서는지. 셋째, WTI 유가가 77달러 이상을 유지하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악화 방향이면 내일장은 방어적으로 봐야 하고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 안정되면 ADR 호재가 주도하는 반등 구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의사록 이후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밤이 결론의 날이 아닙니다. 의사록과 유가 두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날은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1에서 2 거래일 더 걸립니다. 내일장 초반 수급 방향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현금 보유 중인 관망자 여러분, 오늘 밤 11시 이후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삼으세요. 채권 금리 방향, 달러 방향, 유가 추가 움직임. 이 세 개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그 방향이 내일장의 방향입니다. 세 개가 엇갈리면 변동성만 크고 방향은 없는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은 결론의 날이 아닙니다. 유가 폭탄과 연준의 속내가 같은 밤에 충돌하고 SK하이닉스 ADR 공모가라는 호재까지 겹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복잡한 하루입니다. 가져가실 핵심 인식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밤 FOMC 의사록에서 봐야 할 건 금리 인상 횟수가 아니라 연준이 유가 급등과 지정학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그게 오늘의 유가 급등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둘째, 채권 금리, 달러, 유가 이 세 가지 숫자가 내일 아침 한국장의 방향을 이미 결정해 놓습니다. 오늘 밤 11시 이후 그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저는 이런 매크로와 지정학이 동시에 충돌하는 날마다 체크해야 할 숫자와 해석 방향을 매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채널이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